네, 좋은 아침 3부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탈리 헬스 조셉 김 원장님 모시고 오늘 예방 접종에 예.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예,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요. 아니,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어제 뭐 눈발 날렸다고 이 동네. 혹시 보셨어요, 눈? 아, 눈은 못 봤는데 네. 제가 사는 동은 플라마운 거거든요. 네네. 비는 많이 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정말요? 예. 아니, 저도 캐롤튼에 사는데 네. 눈이 온다고는 하는데 제 눈에는 약간 먼지 같은 것만 보이더라고요. 아, 살짝 눈을 기대를 했는데 아무튼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아프세요. 네, 그렇죠. 감기도 오래 가세요. 예. 요런 시즌인가 봐요. 예,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네. 훨씬 더 많은 전염병들이 돌고 있거든요. 특히 아. 독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 아직도 많이 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RSV 네.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서로를 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정말 건강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요럴 때. 오늘 저희가 이제 예방 접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백신. 사실 코로나 지나면서 백신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예. 그런데 사실 이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라든지 뭐 어떤 종류의 백신이 도대체 있는 건지 뭐 자세히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예. 한번 선생님 모시고 그런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예. 백신을 먼저 접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을 맞음으로써 그 병균으로서 오는 병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신을 맞았을 때 그 병균이 제 몸에 들어와도 그 훨씬 더 덜 아플 수 있게 할 수 있는 아, 요령도 있습니다. 덜 아프게 하고 또 빨리 나을 수 있게. 그렇죠. 해도. 특히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뭐 코로나 요번에 저희들도 많이 겨울에 봤는데요. 네.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은 덜 아파요, 확실히. 아, 금세 더 나으시고, 네. 예, 그리고 빨리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뭐 코로나 백신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백신의 효능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 눈에 딱 보인다라기보다 미리 맞아서 요거를 좀 예방을 해보자. 그렇죠. 요런 의미가 큰 거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herd immunity라고 해서는 내 가족분들이나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동네 사시는 분들한테 그 전염병을 옮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네. 가을철쯤 시작이 되면은 항상 저희가 해왔던 거는 이제 독감, 플루 네. 백신 그거 하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 요번에도 그렇죠. 네. 코로나 5차까지 나왔거든요. 5차요? 예. 그 코로나가 지금 2020년 3월에 발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백신이 5개가 나왔다는, 아니, 그쵸? 예. 백신이 5개가 예. 나왔다는 거죠. 예, 저는 5개 다 맞았어요. 아, 정말요? 아, 이제 세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계속 맞아야 된다라는, 또 뭐 이제, 엊그젠가 식품의약국에서는 또 순환으로 1년에 이렇게 얼마씩 맞아야 되는 이런 안을 권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예. 이 코로나 백신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예, 그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백신이 그러니까 나올 것 같으냐면은, 네. 독감하고 백신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갖고서는 한 번만. 하나만 맞아요? 하나만 맞으면은 철 때, 가을철이나 겨울철 때 한 번만 맞으시면은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하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으셨으니 개발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죠. 아직은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주사 하나로, 독감과 코로나까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뭐 코로나 백신 얘기했고, 플루 백신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외에도 저희가 모르는 백신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종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물론 나이에 따라서 맞는 것도 있지만 주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갖고서는 백신을 따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제 불화화 백신 아니면은 사독 백신이라 그래갖고서는 네. 그 병체를 화학품이나 열로 병체를 비활화시킨 백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케미컬 같은 걸로 이 백신을 죽여갖고서는 그렇게 나오는 백신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것들은 안정성은 꽤 높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면역 기간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또 금방 맞아야 되는. 예, 그럴 상황이 가능성이 되겠네요. 있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A형 간염 백신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독감 그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맞는 거로 알고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소아마비, 그다음에 관견병 광견병. 예. 예. 그런 백신들은 이렇게 사독 백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면역 지속 기간이 짧다라는 거는 기본으로 뭐 한 번만 맞아서 될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2번이고 이렇게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이런 예방 백신은 감염되기 그러니까 전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형 감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1살 되기 전에 한 번씩은 다 맞습니다. 백신 시리즈로. 네네네. 그간에 들어갔고요. 독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놔드리고 그다음에 소아마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놔드리는데 그 후에는 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소아마비를 걸리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한 번만 맞아주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또 요 사독 백신 말고 또 어떤 백신이 있을까요? 예, 자 생백신 아니면은 생독 백신이라 그러는데요. 살아있는 네네네. 그 병체들을 독성을 약화시켜서 만드는 백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면역 지속이 굉장히 길고요. 네. 예, 하지만 안정성은 아까 말씀드린 사독 백신보다 조금 더 낮기는 하죠. 살아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로타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은 천연두, 수두, 네. 아니면은 황열병 백신들은 생독 백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어쨌든 병균을 배양을 해서 만드는 백신이다 보니까 안전성이 이제 떨어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백신들은 임신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권장을 안 해드립니다. 그렇겠네요. 예. 어쨌든 태아가 뱃속에 있으니까 그런 균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아있는 조심해야 균이 되겠군요.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런 지금 뭐 병원체 얘기도 했고 살아있는 병원체 얘기도 했고 뭐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백신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탁소이드 백신이라 그래갖고서는 네. 세균에서 나오는 그런 배설되는 배설 세균에서 나오는 네네. 그 컴포넌트를 네. 그것만 딱 뽑아갖고서는 드리는 백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파상풍. 파상풍. 예.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년에 한 번씩 맞는 걸로 저희가 항상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맞아봤는데 파상풍 좀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아프죠. 탁소이드 백신이기 때문에 네. 예, 어깨에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근육통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저 맞고 욱진거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세균들의 어떤 대사 과정에서 배출이 되거나 또 자체 구성돼 있는 성분인 톡신에 화학약품을 가해서 이제 자체 백신, 그러니까 자체의 독성 자체는 없앤 그렇죠. 파괴한 백신이다. 그렇죠. 요런 건데 이제 네. 파상풍 요런 예. 백신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요런 백신들이 저희가 사실 뭐 제가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디프테리아, 뭐 파상풍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죠. 요거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맞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맞을 때는 D탭이라는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맞고요. 어르신분들이 맞을 때는 Tdap이라고 해서 테트너스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컴포넌트를 해서 드립니다. 그 두 개도 다른 거였군요. 네. 저는 이 두 개를 보고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왜 두 개를 나눴지? 다른 예방 백신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대부분 그거는 하나로 그러니까 diphtheria 그다음에 tetanus 그다음에 이제 varicella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놓는 백신도 있습니다. 참 코로나 백신 이후로 되게 백신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예, 유전자 백신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코로나 백신, mRNA. 예, mRNA 백신을 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RNA 같은 경우에는 세포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예, 메신저 RNA라는 그 컴포넌트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도 좋을 뿐만 아니라 네. 예, 안정성도 높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해 보면은 병원체에 어쨌든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병원성을 일으키는 그 특이한 유전자를 삭제, 삽입, 변형을 해서 백신을 만든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저희 진짜 사진 많이 봤는데요. 코로나 그 병균 모양이 돌기가 막 엄청 그렇죠. 많잖아요. 이제 예, 예. 그런 돌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런 건가요? 그러면? 예, 메신저 RNA가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요, 이 프로틴, 그러니까 그 스파이크 프로틴이라 그러거든요. 그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튀져 나와 있는 네네네.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줌으로써 그 부분이 면역성을 높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효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소들 중에. 네. 정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이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백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잠깐 아이들이 맞는 뭐 백신 얘기도 했었고, 연령대별로도 뭐 이 나이 때는 이거를 맞아야 된다는 어느 정도의 예. 좀 규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는 백신이 몇 가지 있고, 이제 네. 어렸을 때도 시리즈로 이렇게 맞아야 되는 백신들이 있고, 맞아요. 어린애들 백신은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진짜 그런 네. 것 같아요. 예, 보통 18살 네. 이후부터 시작되는 게 가장 간단한 게 Tdap. 아까 Tdap. 말씀드린 거. 그 테트너스 백신, 탁소이드 백신은 네네. 꼭 맞으셔야 되고요. 네. 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맞아야지만 대학에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하긴 그 대학교도 그렇고 뭐 저희 뭐 아이들만 해도 애들 이제 백신 접종 기록 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거기에 이 톡소이드 백신이 또 예. 들어가는군요. 예. 그리고 또 18살 이후에 맞아야 되는 게 네. 미닌고카클 백신이라고 그래서는 요거는 이 뇌염증을 막아주는 그런 백신입니다. 뇌의 염증. 예. 네. 예. 그러면은 사실 뭐 단순히 감기 백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백신이 다양하게 개발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백신이 아무래도 감기 백신, 그렇죠. 감 백신이다 보니까 예. 사실 뭐 아까 말한 뭐 파상풍, 티뎁 뭐 요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뭔가 복잡하고 많고 막 이걸 내가 맨날 언제 때 맞춰서 이거를 맞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복잡해요. 근데 성인들이 꼭 맞아야 되는 거. 예. 그래서 예? 이제 65세 이상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분들이 맞아야 되는 백신들이 또 쫙 있습니다.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감은 1년에 한 번씩 맞으셔야 되고, 무조건, 그리고 네. 요새는 또 코로나 백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차까지 있는 거 맞으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뉴모니아 백신, 그러니까 폐렴을 막아주는 백신이 또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네, 네. 맞는 백신이 있습니다. 원래는 60살부터 맞으셔도 되는데 네. 만약에 그때 안 맞으셨다. 그러면은 65살 되실 때 한 번 맞으시면은 그거는 이제 평생 가시는 백신입니다. 네. 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파상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에 한 번씩 네. 맞으셔야 되는 백신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어, 굉장히 중요해요. 65세 되신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실제로 봤어요, 옆에서. 그렇죠. 네. 예. 자,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치킨팍스가
에서 오는 그 바이러스에서 오는 그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리셨을 때 그런 예방 접종을 안 하셨으면은 네. 치킨팍스를 걸릴 수가 있어요. 어렸을 네네네. 때. 그러면은 그 바이러스가 몸 안에 평생 동안 살아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예. 특히 저기 신경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면역성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뭐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든지 어떤 약을 잡수시다든지 아니면은 질병이 있으시다든지 네. 아니면 암 치료, 항암 치료를 하신다든지 그럴 때면은 그게 요게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몰랐어요. 그게 평생 내 속에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보다 무서운데요. 아, 이 50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분들은 꼭 대상 포진 백신을 맞으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임신했을 때 백신 접종은 아예 못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여성분들이?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살아있는 백신들은 임신하셨을 때는 저희가 놔드리지를 않습니다. 아, 그 병원체 자체가 살아있는 걸 넣는 경우에는? 예, 그렇죠. 그거 빼고는 네. 이 독감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네.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 독감이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임신하신 분들이 만약에 그런 전염병이 걸리면은 네. 유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예. 그다음에 아기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해드리죠. 그런데 왜 보통 보면은 임신을 했을 때 임신 초기에는 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런 백신 접종을 해야 될 때 초기에는 그래도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예, 그래서 백신을 하는 거 보면은요, 보통 second trimester, 12주 정도, 네. 그 정도 되시면은 저희가 백신들을 그때부터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임신을 했다고 해서 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노래 잠깐 듣고 또 광고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초대석 시간 지금 비탈리엘스의 조셉김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짜 코로나 백신부터 감기 백신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요. 저희가 노래 나가는 동안에 제가 중요한 얘기를 여쭤봤어요, 원장님께. 예. 저희 뭐 건강검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백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매번 언제 내가 뭐를 맞아야 되고 언제 뭐를 맞아야 되고 몇 살 때 맞아야 되고 이거 다 계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백신이. 네. 그래서 저희가 건강검진 하시는 동안에 네. 항상 백신 어떤 거를 맞으셔야 되는지 저희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백신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놔드리는데 네. 없는 백신들은 약국으로 저희가 그거를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약국에서도 맞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항상 늦지 않게 백신에 대한 정보를 잘 얻으시려면 또 정기검진, 건강검진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요 중요한 얘기를 저희가 노래 나가는 동안에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도 건강검진을 매년 받는 거를 추천을 하시고 또 성인들도 당연히 그렇죠. 네, 건강검진을 받아서 때에 따라서 꼭 필요한 백신을 맞아야 한다. 맞습니다. 어르신분들은 무조건 받으셔야겠어요, 그럼. 그렇죠. 특히 이제 65세 이상이신 분들, 이제 네. 메디케어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피검사, 소변검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유방암 검사, 자궁암 검사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어르신들도 꼭 잊지 마시고 건강검진 받으셔서 백신에 대한 인포도 얻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제가 달력에다가 매일 이렇게 적어놓지 않는 이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아까 이제 하던 백신 얘기 쪽으로 쭉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백신을 왜 맞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백신이 있는지, 또 연령대별로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좀 얘기를 해 봤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지금 현재 가장 친숙하고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해서 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코로나 백신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가 2020년 3월에 발병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1년이 채 안 돼서 지금 백신이 나왔어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빨리 나온 건데 이게 안전할까요? 예,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맨 처음에 꺼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안 맞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하지만 그 메신저 RNA 그 기술 자체는 이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10년 전에 개발을 시작한 그런 테크닉입니다. 아, mRNA가. 그렇죠. 네. 예. 그리고 mRNA 그 자체로 백신을 이 코로나 전에도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아, 네. 예, 근데 전혀 쓰이질 못했어요. 왜냐? 그거는 이제 그 이름을 까먹었다. 머스키로 때문에 네네. 그 물려갖고서는 이제 그 병이 오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네. 예, 그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 질병이 싹 없어졌어. 만들고 나서. 그러고서는 못 썼죠. 코로나도 좀 그랬어야 됐는데. 그렇죠. 그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진 않았고.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 임상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FDA나 이제 CDC 그런 데서 이제 그 승인을 받으려면은 그렇죠. 이 임상 실험에 대해서 전혀 시간을 축소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예, 임상 실험은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네. 얼마나 effective하고 그리고 얼마나 safe한지 그런 거를 다 이제 자료를 만들어 갖고서는 FDA에다 승인을 하거든요. 네. 근데 1차,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전에는 1차를 다 끝나고 나면 2차를 시작하고 2차가 네. 다 끝나고 나면 3차를 시작을 했어요. 순차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1, 2, 3차를 같이 시작을 했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렇다고 급하니까.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1차, 2차, 3차를 그 시간을 더 축소시킨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해야 할 임상시험은 다 했고, 그렇죠. 그 기간만 조금 축소시켜서 한 거다.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승인 단계에서는 이제 FDA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자료들이 네. 굉장히 좋았어요. 맨 처음에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특히 이제 파이저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네.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존슨 앤 존슨 그거 나오는 거. 그 전부 세 백신들이 네.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승인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왜 안전하다고 저희가 믿을 수 있냐면은 네. 백신이 이제 FDA에서 승인한 이후에도 네. 백신 모니터링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안전한가 그렇죠. 보는, 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퍼블릭 리포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온라인에 가서 의사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환자분들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거 네. 백신을 맞으시고 혹시 합병증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근데 지금까지 나온 그 결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굉장히 안전하고 네. 예, 굉장히 effective한 백신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이 백신을 맞기 시작을 한 게 2021년도 그쵸. 3월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1년이 지났고 그렇죠. 계속해서 맞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차 백신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어쨌든 그 시간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렇죠. 이게 안전하다라는 것이 계속 증명이 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괜찮다라는 것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 바로 볼 수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하셨으니까 예. 이런 정보가 계속 제공이 되고 있다. 안전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 그렇다면은 또 다른 의문점이 하나가 성분이었어요. 코로나 백신의 성분은 어떤 건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코로나
백신 안에 들어가는 메신저 RNA하고 네. 스테이블라이저라고 해서는 그거를 부서지지 않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그 케미컬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네네. 이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했던 게 혹시 그 안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레이텍스라든지 네. 계란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는데 이 메신저 RNA는 계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 플루 백신, 독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계란을 통해 갖고서는 만든 백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처음 예. 알았어요. 예, 그래서 계란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플루 백신을 못 맞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랬겠네요. 그럼 예. 요즘엔 아닌가요?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그거는 항상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만나실 때는 네. 저는 어떤 약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잡수시는 음식도. 음식 알러지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그렇겠네요. 예. 예, 그리고 네. 또 그 안에 있는 철분, 그러니까 또 철이라든지 니콜, 뭐 코벨트, 뭐 그런 것들도 전혀 들어가 있질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안전한 백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맨 처음에 이 코로나 백신이 나왔을 때 거기에 이제 내노체, 뭐 저 전자 제품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는 뭐 정부에서 자기 반응 나오고.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승인된 모든 코로나19 백신에는 어쨌든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포함되진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백신의 성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쭉 들어보면서 든 생각이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잘 마련이 된 백신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저희가 사실 왜 이렇게 백신이 빨리 나왔지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못 믿는 분들 많았거든요. 예. 이게 뭐 제대로 검사는 한 건지 뭐 이런 임상시험 결과를 믿을 수는 있는 건지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쭉 들어보니까 그래도 단시간 내에 굉장히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뭐 다른 백신에서도 제가 여쭤봤지만 임신을 지금 하고 계시거나 혹은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코로나 백신 접종 가능한가요? 예. 저희들이 임신하고 계시는 분, 임신을 그러니까 플랜하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 코로나 백신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특히 임산부들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갔을 때 조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산의 위험 존재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또 이 백신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네. 권장을 해드립니다. 요런 백신 접종 시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12주 이후를 추천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백신이 나왔을 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어요. 뭐냐면은 그래요?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입원하신다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마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12주 정도 후에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우리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봤는데요. 아이들 접종에 대해서도 꺼려 하시는 부모님들도 꽤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아이들이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접종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이나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면역성이 없고 그 다음에 65세 되시고 이제 많은 다른 병들이 계신 분들은 면역성이 없어요, 거의.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코로나로 걸렸을 때는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응급실뿐만 아니라 intensive care,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갈 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long covid syndrome이라 그래서는 왜 코로나가 다 낫는데도 계속 후유증이 네.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들한테는 파이저 백신 같은 경우에는 네. 6개월부터 예방접종을
놀 수가 있습니다. 아, 생후 6개월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12살부터 놀 수가 있지만 파이저 백신 같은 경우에는 6개월부터 놀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왜 파이저하고 모더나는 시기가 다른 걸까요? 예, 그거는 그 임상 실험을 한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이저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험을 아주 어린이들까지 포함을 했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험을 아예 안 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자료가 없어서 그게 승인이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모더나에서도 아기들을 대상으로도 임상시험을 했다면 또 같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아이들, 처음에 왜 코로나가 나왔을 때, 아이들은 걸려도 그렇게 중증으로 갈 위험이 없다. 많이 안 아프다. 금방 낫는다. 이래서 꼭 백신 안 맞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겨울철이나 지금 철이 아주 그 픽 시즌이거든요. 네. 지금 올 겨울에 네. 그 달라스 안에 있는 그 소아과 병원의 95%가 찼습니다. 코로나나 독감이나 RSV 때문에. 95%가요? 예. 와. 병동이 95%가 찼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날씨가 좀 더 추워지지 않나요? 조금 더 추워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추워지는데 지금까지 이미 95%가 찼다고요? 그렇죠. 아이고야. 우리 아이들, 저도 독감 주사는 이제 마치기는 했는데, RSV나, 또 특히 더 어린 아이들은 입원하는 경우도 저도 종종 보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예. 요런, 코로나 백신도 우리 아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더라도 어쨌든 심각한, 입원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중환자실이라든지, 예.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들도 맞는 게 좋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펙션, 그러니까 두 개 같이 네. 바이러스가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코로나만 걸리는 게 아니고 코로나에다가 독감 아니면은 코로나에다가 RSV 네. 그렇게 걸리면은 거의들 병원에 들어가셔야 돼.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건강 관리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백신도 잘 챙겨 맞아서 또 건강을 스스로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오늘 벌써 시간이 막 지나갔어요.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좋은 정보, 저도 새로 안 사실이 너무 많거든요. 다음번에 또 나오셔가지고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정말 유익한 정보 나눠주시고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당장 혹시 안 맞으신 백신 있으시다면 꼭 백신 접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